이번에는 2차 함수 식 구하는 건데, 보통 그러니까 함수식을 배우면 둘 중에 하나죠.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해석하거나. 지금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게 1, 2번 나눠져 있을 텐데, 이게 뭐 너무 개념이 나눠지게 되면 오히려 헷갈리는데, 큰 틀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첫 번째 꼭지점을 알 때, 두 번째 꼭지점을 모를 때. 이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이차함수 식을 구해야 되는데 꼭지점을 알고 있어요. 그때는 표준형을 쓰시면 됩니다. 식을 만들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표준형을 놓고 문제를 푸시는 거고, 꼭지점이 안 나와 있는 상태, 모를 때 그때는 일반형에다 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표준형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얼마죠? p, q,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를 알면 요시에 갖다 놓고 PQ에다 이제 숫자를 대입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꼭지점을 모를 때는 당연히 일반형이니까 이 식에다가 이렇게 여기 놓고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근데 꼭지점을 직접적으로 알아도 되고, 가끔은 꼭지점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이제 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축의 방정식. 다음 포물선이 축의 방정식 x는 1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축의 방정식이 나올 때 있거든요. 근데 축의 방정식을 알고 있다는 뜻은 꼭지점에 x 좌표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p 값을 안다는 뜻이죠. 그럼 나머지 이제 AQ를 놓고 아마 문제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그걸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푸는 아마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 복잡하지 않아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꼭 좀 알면 일단 표준형, 모르면 일반형.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5, 15를 지나는 포물선을 그래프라는 2차 함수식을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꼴로 나타나야 되는데 뭐 이런 말이 지금 사실은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안 주어질 겁니다. 2차 함수식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네요. 고마운 일이죠. 표준형이에요.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 식에다가 이 마이너스 3 값이 p 값이 되고 이 마이너스 1 값이 이제 q 값이라고 생각하고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p 값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q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 식을 정리하면 y는 a 가로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꼴일 테고, 이제 이 식 a를 완성하려면 나머지 얘를 이제 대입해야 되겠죠. 저 점을 이 포물선이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y에 15를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4죠. 그래서 얘가 4a가 돼요. 자, 넘어가면 4a는 16, 따라서 a 값은 4. 이렇게 됩니다. 완성된 식 y는 4 가로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되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라고 있으니까. 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물선의 2차 함수식을 구하시오.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죠. 여기 있네요. 0,4. 그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어요. 3,1. 그럼 이게 꼭지점 좌표니까 꼭지점 좌표를 알면 표준형 y는 a 가로 x 마이너스 꼭지점의 x좌표의 제곱 플러스 꼭지점의 y좌표. 여기다 뭐 대입하냐면 3, 1을 대입하면 되겠죠. 1, 그다음 3 대입하면 9a 플러스 4. 넘어가서 마이너스 3, 양변 9로 나누면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완성된 식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4. 네, 3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추계 방정식 x는 4이고 두 점을 지나는 포물선 그래프를 구하시오인데 축을 알아도 표준형이라고 그랬죠.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인데 이 포물선에 어디로 볼록하든 간에 예를 들어 아래로 볼록하다 칩시다. 축을 알고 있다는 뜻이 x는 4라는 축을 안다는 뜻은 꼭지점의 x좌표가 4컴마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꼭점 x좌표 아니까 일단 4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축의 값을 꼭점 x좌표 자리 대신에 대입하세요. 그럼 아직도 여전히 AQ 두 개를 모르지만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주어진 조건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럼 얘를 집어넣어서 보통은 연립해서 푸는 꼴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먼저 첫 번째 2,3을 대입해 봅시다. 3, 그다음 2를 대입하면 4a 플러스 q. 다음 두 번째 3,-3을 대입하면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은 3 대입하면 a 플러스 q.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중2 때 중2 교과에서 나오는 연립 방정식이에요.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3 빼기 3이니까 6이 되고 4a에서 a를 빼면 3a가 남고 qq는 지워지겠죠. 그래서 a 값이 나와요. 2. 그럼 a 값 2를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연립 방식은 보통 둘 중에 하나를 구하면 나머지 하나씩 대입하는 거니까 a 값 2를 구해서 넘기게 되면 q 값은 마이너스 5. 다 됐네요. 근데 대입만 하시면 돼요. y는 a 자리에 2, x-4의 제곱, q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5. 네.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2차 방정식 꼴을 2차 함수 꼴을 원하는데 추계 방정식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표준형에 맞춰야 되고 얘가 꼭지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이 값이 p 값과 같겠죠. 그러니까 p를 여기다 이제 대입한다고 치면 y는 a 가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돼요. 나머지 두 개 점을 대입해 봅시다. 얘부터 먼저. y에 4, x에 마이너스 1, 그러면 4a 플러스 q. y에 마이너스 1, x에 0, 마이너스 1, 3의 제곱 9a 플러스 q.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뺍시다. 빼면 얘 5. 잘 빼야 돼요. 빼면 마이너스 5, 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죠?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 q 값은 8.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q 8. 자, 이렇게 돼 있는 꼴이니까 이제 숫자를 맞춰야 돼요. a는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다음에 p 값은 저기 마이너스 3이었고, q 값은 8이었고, 이걸 다 더하라는 뜻이잖아요? 다 더하면 4가 정답이래요. 승주가. 나머지 분들 아마 계산 틀린 것 같은데, 어디서? 뭔가 계산이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거요.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졌을 때인데, 이게 이제 유형이 두 가지거든?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있나요, 유형이요? 네, 뒤에 나오네요. 자, 세 점이 주어졌는데 이 포물선의 함수식을 구하시오. 일반형 꼴로 쓰라는 얘기인데 일반형 꼴로 나타내지 않아도 벌써 알아야 돼요. 점이 세 개나 주어졌지만 이 세 개 중에 누가 꼭지점입니까? 라는 언급이 없잖아요. 꼭지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표준형을 못 쓰니까 일반형에다 두고 문제를 풉니다. 근데 고마운 게 이 점이에요. 이 점. 이 점은 x가 0일 때 y 값이 4인 거기 때문에 일반 형식 있잖아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x에 0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그때 y 값이 4란 뜻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c 값이 4라는 거를 알아요. 그럼 이 식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 이렇게 미지수가 줍니다. 하나. 그럼 아직도 미지수 a와 b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보세요. 나머지 두 개 점이 있잖아요. 모르는 미지수 두 개, 점 두 개. 그럼 관계식이 두 개 나오겠지. 아, 이거 또 연립이구나. 나머지는 연립해서 계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9를 대입하게 되면 9,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b 플러스 4. 그래서 a-b는 5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1, y에 1, x에 1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위아래를 연립할 때 더해봅시다. 그럼 2a는 2가 되며 a 값은 1이 되고 a 값 1을 여기다 대입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되죠. 이렇게. 그럼 식이 이제 완성됐어요. y는 a 값이 1이니까 x제곱, b 값이 마이너스 4였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거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0,4. y 절편이 주어졌구나. 그럼 y 절편 주어지면 뒤에 있는 이 4가 알고 보면 일반형의 맨 끝에 붙어 있던 상수값 c, 이게 y 절편이라는 거죠. x가 0 집어넣으면 다 없어지고 그때는 상수 남으니까 0,라고 나오는 게 나오면 그때 y 좌표를 c 자리 대신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가볍게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두 개를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걸. 네, 얘도 네, 3-2를 해볼까요? 밑에 있는 거. 자,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식을 구하시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꼴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 점 중에 어느 하나 꼭지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반역에다 맞춰놓고 문제를 푼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y 절편값이 주어졌네요. x가 0일 때 y 값이 5죠. 그럼 이 c 값이 5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5가 되며 나머지 두 점을 대입하죠. 이제 1부터 y에 마이너스 1, x에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3, x에다 2를 대입하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5. 이걸로 넘어가면 4a 플러스 2b의 값은 마이너스 8인데 개수를 맞추는 게 좋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눠봅시다. 그럼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둘을 연립하면 위에 자리를 뺐을 때 마이너스 a, 위에 자리를 빼면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은 2. a 값 2를 집어넣어서 넘기면 맨 위식에서 b 값은 마이너스 8. 따라서 y는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 그래서 a 빼기 b 플러스 c가 2 마이너스 8 플러스 8 15? 아까 15였나요? 답이? 아니, A, B까지만 풀고 C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보고 A, B까지는 맞았고? 네. 그럼 A, B까지 맞으면 C도 맞았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네. 그래요. 뭐 여기 계산력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실수 없이 그냥 연산만 잘 하시면 괜찮을 듯 하고요. 자, 이제 4번이 좀 중요해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쪽이 나름 개념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두 점과 다른 한 점이 주어질 때, 네, 그때, 방정식, 2차 함수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먼저 보세요. 밑에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3,4를 지나는 포물선 그래프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볼록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하다 칩시다. 아니면 위로 볼록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이 점을 잘 보니까 다 X축이 있는 점이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1,0이라는 점과 2,0이라는 점을 지나가요. 근데 여전히 얘도 꼭지점의 좌표를 모르는 상태라 일반형에다 집어넣어요. 일반형은 y는 a 가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자 여기서 이 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어진 값은 x가 1일 때 y가 0인 거고 얘는 x가 2일 때 y가 0인 점을 지나가는데 그 얘기는 y에 0 대입하면 y에 0을 대입하면 이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해 두 개가 1과 2가 나온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1과 2를 근으로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이 방정식이. 그럼 1과 2를 근으로 가지려면
인수분해가 x-1,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됨을 이해하시나요? 다만 이렇게 해를 갖는다 하더라도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인지까지는 아직 모르죠. 이게 1일지 2일지 마이너스 3일지 알 수 없어요. 어차피 그는 1과 2를 갖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개수 a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알고 보면 주어진 이 이차함수식은 y는 a가로 x-1, x-2 이런 꼴로 주어져 있는 이차함수식이 1차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써먹지 않았던 3,4라는 점을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뭘 구하기 위한 용도냐면 a를 구하기 위한 용도로 대입하세요. 그럼 y에 4, x에 3을 대입하면 4는 여기다 3 대입해요. 그럼 2가 남죠? 여기다 3 대입하면 1이 남아요.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이게 2a가 되고 따라서 a 값은 2가 되며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이 식을 분배합시다. 얘를 분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 따라서 완성된 식 y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이렇게 이차함수식이 나와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시. 핵심은 이거예요. 포물선이 x축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 2차 함수식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일단 일반형에 놓고 문제를 푸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y가 0일 때 그때 x값이 1 또는 2가 나온다 뜻은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에 2차 함수식에서 여기 y 자리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이 오른쪽에 대한 x에 대한 2차식을 만족하는 x값 두 개가 1과 2가 돼야 된다는 뜻은 이 2차 방정식에 얘네가 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2차 함수에 x 절편들은 누구랑 같은 개념이 되냐면 2차 방정식에 해의 개념이 성립한다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성립해요. 그럼 1과 2를 해를 가지려면 이 오른쪽에 있는 2차식이 2차항 개수를 가지며 x-1, x-2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리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게 되면 미지수가 3개나 되는데 이 근을 이용했더니 미지수가 하나만 생기면 돼요. 하나만 정리하면 돼요. a만. 이걸 그대로 이 자리 대신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y는 a 가로 x-1, x-2라는 2차 함수식에서 3,4를 지나도록 이제 마지막 정리하시면 돼요. 4, 3 대입했더니 2a, 따라서 a 값은 2가 되고 이 2를 집어넣어서 분배하면 원하는 2차 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좀 빠르게, 이 개념을 좀 빠르게 정리해보면 2차 함수식을 구하는데 꼭지점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1과 2를 근으로 갔기 때문에 얘네가 x 절편인 동시에 이 2차식에 대한 근이겠구나. 그럼 빠르게 2차식을 만들 수 있죠. 혹시 이거 기억나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값이 네모와 세모를 근으로 하는 2차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 x 플러스 네모 곱하기 세모 이렇게 2차식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네모 세모를 근으로 하는 2차식은 이렇게 돼요. 두근의 합의 부호 반대, 두근의 곱이 상수항. 이 앞에 이렇게 a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죠. 2차항 계수. 그럼 얘도 y는 a 한 다음에 이 2차식이 1과 2를 근으로 가지니까 x제곱 두근을 더한 값 3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3x 1과 2를 곱한 값 플러스 2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4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4는 이제 3 대입하면 3, 9, 마이너스 9 플러스 2 2a 따라서 이 값은 2가 되고 이 2를 여기다 집어넣고 분배하게 되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식은 똑같은데 이제 가로를 묶느냐 아니면 가로를 풀어놨느냐의 차이점이겠지. 별 크게 문제는 차이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필수 예제 4번 문제를 해보세요. 바로 밑에 거.
그 내용은 생략하고 다른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아까랑 좀 다른 풀이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지금 이 그래프가 뭐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일반형에 놓고 풀었었는데 이번에는 저 x 절편을 통해서 꼭지점의 x 좌표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아래로 블록하죠? 아래로 블록하는지 몰라요. 일단 그렸어요. 나중에 어차피 a 값은 얘 때문에 결정이 될 테니까 미리 어디로 블록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대략적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렇게 지금 x축과 만나고 있죠. 근데 이 포물선은 가운데 있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x축을 지나가다 보면 이 축에서 여기까지는 x절편의 간격이나 여기까지는 x절편의 간격은 동일한 간격이 되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그럼 가운데 축이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이 x의 축의 x값은 1과 4의 중점의 위치가 되죠. 평균값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분의 5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결론에 도달하네요. 그러니까 꼭지점 x좌표가 2분의 5였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y는 a 가로 x-2분의 5 제곱 플러스 q. 네, 이런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점들 다시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푸셔도 괜찮긴 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더 어쨌든 좀 더 귀찮은 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얘를 가지고 축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x 절편 두 개를 통해서 가운데 축이 어디라는 거를 대충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참고로 설명드린 겁니다. 뭐 이게 대단한 풀이가 뭐 달리 뭐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기 있는 축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절편을 기준으로 축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나 축의 위치를 금방 알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또 이런 절편을 통하면.